네, 안녕하세요.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수천만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오늘은 참 수천만 원이 아니고 수억 원 이상의 가치와 감동을 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선순위 임차권 등기 아시죠?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인데 보증금을 이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되는데 돌려받지 못하고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통은 이제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경매가 진행이 되고, 그런데 중요한 부분들은 임차권 등기상의 이제 보증금 액수가 시세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임차인의 대항력이 있고 그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전액 변제를 해야만 말소가 될 텐데 임차인의 그 보증금 자체가 시세보다 높다고 한다면 낙찰 자체가 안 되겠죠. 보증금을 떠안아야 되는데 그게 시세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낙찰될 수가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10%까지 막 떨어지는 물건인데 저희가 이제 20%대의 낙찰을 받아서 임차권 말소 소송, 말소 신청이죠. 약식 소송인데 말소 신청을 통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 취소 신청을 통해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아냈고, 결론적으로는 1심, 2심 저희가 다 이긴 상태에서 상대방이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걸 포기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임차권 말소 판결이 확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어떤 논리로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했고 보증금을 떠안지 않게 됐는지 그 기술들을 관련 판례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타경 2464번이고요. 거제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거제도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조선산업의 멜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조선업이 굉장히 큰 불황을 겪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를 건조하는 그런 기술자들이 대부분 이제 거제도를 떠나게 됐고,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매매가 노동방으로 하락하게 되고, 그 부동산이 하락하는 굉장히 열악했었죠. 지금은 앞으로 이제 그 5년치의 배를 건조할 그 수주 물량 세계 1위라고 하네요. 조선업 그 수주 순위가 다시 이제 그 배를 짓는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반대로 전세가가 상승하고 매가가 상승하는, 그래서 과거의 영화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는 그렇게 될 텐데, 이 물건이 지금 감정가가 1억 2,900이었지만 실제로는 과거의 전고점은 1억 8천까지 갔던 물건입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되면 1억 8천까지도 갈 수 있는 물건을 저희는 감정가의 20%의 낙찰을 받아서 잔금을 냈고 그 소송을 통해 가지고 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이 특수 물건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는 뭘로 확인한다고요? 바로 매각 물건 명세서로 확인을 하는데, 이제 지난 방송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이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여기가 이제 해당 사항 없거나 공란으로 돼 있다고 한다면 떠안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초보분들은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기재가 돼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순위 11번 임차권 등기가 있다. 그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보증금이 1억 4천이고 1억 4천짜리 보증금이 전액 변대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한다. 잔액을 인수해서 갚지 못하면 임차권 등기는 말소가 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의 아주 무시무시한 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절대로 입찰해서는 안 되겠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증금이 1억 4천인데 시세는 1억 2천 정도, 그러니까 절대로 낙찰이 될 수 없는 물건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용감하게 입찰을 해서 임차권을 말소하는 데 성공을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논할 때 먼저 힌트를 저희는 비고란에 기재된 이 한 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모모 씨가 이제 임차인인데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를 했고, 최모모 씨가 개인회생 변제 계획 인가로 인해 변제 중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한 줄에서 뭔가 힌트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이 한 줄에서 이제 모든 사실관계를 추론해낼 수가 있죠. 임차인 최모모 씨가 그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구나. 은행이 최모모 씨를 못 믿으니까 서울보증에서 보증을 섰구나. 그런데 이제 그 대출금을 못 갚으니까 서울보증에서 대신 갚아줬구나. 대신 갚고 나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를 받았구나. 그러면은 이제 최모모 씨는 서울보증보험한테 이제 그 채무를 지고 있는데 그 채무를 갚지 못하겠다고 일단은 만세를 부른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거고, 인가가 돼가지고 현재 지금 일부라도 매달 갚고 있는 중이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추론해낼 수가 있죠. 이 추론 자체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 사실관계 확정한 거 하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좀 해봤더니 전소유자인 이제 조모모 씨가 2014년 6월 달에 이거를 1억 7천만에 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이게 1억 7천, 8천까지 갔다는 게 이제 입증이 또 되죠. 그런 상태에서 2년 있다가 이제 그 최모모 씨한테 소유권을 넘겼는데 1억 5천 5백만 원. 그때 이제 조선업이 불황을 겪으면서 값이 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추론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 최모모 씨 어디서 듣던 사람인데 봤더니 바로 임차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임차인으로 있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아까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였죠?
1억 4천만 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매매 대금은 얼마죠? 1억 5,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을까요? 이 보증금 반환 청구권, 그러니까 내가 1억 4천을 보증금 돌려받을 게 있는데 그거를 매매 대금과 상계를 해서 1억 4천을 소멸시켜버리고 나머지 차익인 1,500만 원을 그 차익으로 지급하면서 소유권을 취득했구나. 이런 것들을 또 추론해낼 수가 있겠죠. 요 두 가지 힌트만으로 우리는 완벽하게 이제 법리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임차인이었는데 소유자가 됐구나. 이렇게 되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니까 이 소유자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떠안아야 되는데 보증금 반환 채무자 돌려줘야 될 사람이 바로 임차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됐으니까 그 채권은 소멸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이겁니다. 혼동으로 인한 물건의 소멸, 민법에 있는 규정인데요.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된 때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내가 만약에 이제 전세권자예요. 근데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을 남겨둘 필요가 없죠. 그런 의미입니다. 소유권과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하면 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다면 이게 예외 규정이 있어요. 전세권 같은 경우에 전세권이 뭐 저당권의 목적이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아니면 지금 임차권이 있다고 치자고요. 임차권이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고 한다면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가지고 쉬운 사안은 아니구나 이게. 그리고 또 이제 채권에 대한 혼동 규정도 있는데 보시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여기도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임차인이 이제 그 새로운 소유자한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소유자는 보증금 반환을 해야 될 채무가 있고요.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자가 되게 되면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되는 거죠. 이럴 때에는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끝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봤었죠. 이렇게 이제 물건 명세서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서울보증해서 양수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양수가 아니라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해주면서 질권을 설정했고, 이제 이 서울보증에서 저 대출금을 그 임차인을 대신 갚아주면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 설정된 거를 양수를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권에 질권 설정됐다는 것은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 그러니까 임차인이 소유자가 돼서 동일인에게 귀속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코 쉬운 사건은 아니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금 반환 채권의 핵심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아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는 거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고 한다면 그 보증금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이 임차권 등기도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됐다라고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임차권도 말소가 안 되게 되고, 임차권이 말소가 안 됐으니까 소유자가 바뀌었고, 그 바뀐 상태에서 아까 등기부 등본을 다시 보시면 임차권 등기를 임차인이 설정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대위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이 임차권은 질권이 설정돼 있었고 보증금 반환 채권에, 그러니까 서울보증보험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돼 있다. 그러니까 비록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다 하더라도 임차권은 말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차인을 대신해 가지고 임차권 등기를 설정한다라고 신청을 했고,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임차권 등기가 이렇게 떡하니 등기부에 기재가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건 명세서에 이렇게 임차권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라고 기재가 돼 있던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법리를 모르면 겁이 날 테니까 입찰들을 안 했겠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떨어지게 됐고 저희가 20%의 낙찰을 받게 된 것이죠. 이런데 그러면 어떻게 이겼다는 것일까? 여러분들은 짐작도 안 되시죠? 그 해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일제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보시면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되는가? 아까 혼동이라는 게 이제 채권과 채무가 동일하게 귀속되는 거, 그럴 때 이제 혼동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과 임차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 임차권은 혼동에 의해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한 그 대항 요건을 갖춘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때에는 혼동으로 인한 물권 소멸 원칙의 예외 규정인 민법 제191조 제1항 단서를 준용하여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냐하면 아까는 임차권이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될 때에는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돼 있지만 그걸 더 넘어서 가지고 임차권이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태인데 이제 그 임차권의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됐어요. 그런데 이게 임차인이 소유자가 됐다는 이유로 임차권이 소멸해 버리게 되면 후순위 저당권이 선순위 저당권이 돼 버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후순위 저당권자한테 뜻밖의 부당한 수익을 얻게 해주는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는 이 임차권 등기는 소멸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소유자가 된 건 맞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질권을 설정해 놨고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임차권 등기가 필요하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이 임차권 등기는 공평의 원칙상 형평을 위해서라도 말소돼서는 안 된다라고 상대방은 그렇게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는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스스로 임대차 관계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적극이라고 돼 있는 거는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극이란 건 승계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 부동산을 내가 인수를 해요. 그러면은 대항력이 있으니까 당연히 내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임차인이 그 주택을 승계한 저 사람을 보니까 자력도 없고 되게 뭔가 신용불량자 같고 뭔가 좀 돈을 못 받을 것 같아요. 그거 승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한테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임대인과 합의를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합니다. 해지를 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난 보증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한 건데 임차인이 그 승계를 원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임대인하고 합의해가지고 해지를 하고 받을 수 있다. 이런 판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 여부, 소극이다, 승계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 기존에 그 집주인에게 받겠다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임대차 계약이 존속을 해야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해지가 돼서 임대차 계약이 소멸됐어요. 이렇게 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임차인은 새로운 그 주택의 양수인에 대해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판례를 근거로 들은 거죠. 임차인이 비록 자기가 소유자가 됐지만 나는 임대인으로서 그 지위를 승계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기존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해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보증금 반환 채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채권을 임대인에게 행사를 하면서 내가 이거를 사는데 매매 대금이 지금 아까 1억 5,500이었죠? 내 보증금 1억 4천이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고 거기서 파생된 보증금 반환 채권 1억 4천을 가지고 매매 대금의 일부를 상계하자. 그래서 1억 4천만 원 상계를 하고 나는 그러면 1,500만 원만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해지를 해버리게 되면 그 주택의 양수인인 소유자가 된 임차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았는데 승계했다는 전제에서 설정된 임차권은 당연히 말소가 돼야 되고 그 임차권이 말소가 돼야 되는 전제 하에서 우리가 낙찰을 받은 거니까 우리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니까 보증금 반환 채무를 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도 그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는 감도 안 잡히시고 그랬는데 설명을 들으니까 좀 어렵더라도 이해가 되시죠? 경매 초고수들은 이러이러한 판례, 이러이러한 법리들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수익들을 내고 있습니다. 저게 만약에 이제 우리 예측대로 앞으로 이제 2년 후, 4년 후에 이제 1억 8천, 뭐 2억까지 올라가 준다고 한다 그러면 2천만 원 낙찰받아서 지금 전세를 8천만 원에 놓고 그래서 이제 6천만 원을 번 상태에서 그 돈이 계속 불어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